비슷한 나이, 비슷한 월급,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은 1억을 모았고 다른 한 사람은 1억은커녕 빚까지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시간, 같은 조건, 그런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쟤는 나보다 돈도 더 못 버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모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아도 돈이 안 남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1억을 모은 사람과 1억을 못 모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3단계 실천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어떤 습관과 생각이 여러분의 재정을 바꾸는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1억을 모은 사람의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67세의 이명순 씨는 평생을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특별히 높은 월급을 받지도 않았고 자녀도 둘이나 있어 늘 지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55세가 되던 해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그녀는 월급의 10%, 많을 땐 20%까지 자동이체로 적금을 들었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빠듯했지만 몇 달 지나자 그 생활이 익숙해졌고 오히려 생활비가 절약되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순 씨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옷도 유행보다는 실용성을 따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값비싼 카페 대신 공원 벤치를 더 선호했고 매달 지출을 기록하며 이번 달은 어디에서 아꼈지? 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을 들였는데요. 바로 작은 돈이라도 투자에 익숙해지기였습니다. 은행 적금만으로는 이자가 낮으니 배당주 ETF에 소액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 10만 원을 넣는 수준이었지만 매년 배당이 쌓이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자 자산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60대 중반에 들어서며 1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자산을 활용해 매달 배당 수익을 얻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녀는 지금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유는 돈의 크기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왔다는 걸 그녀는 강조합니다. 반면 68세의 박정남 씨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매달 지출이 월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해외여행, 자녀에게 해주는 용돈, 그리고 늘 새로 사는 가전제품과 옷들. 박 씨는 지금 안 쓰면 언제 쓰나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은퇴 직후 가진 돈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자녀 결혼 자금에 들어간 돈과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적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돈이 없어도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친구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늘어갔습니다. 지금은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대한 생각과 습관입니다. 같은 수입,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쌓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아끼는가, 쓰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계획하느냐, 즉흥적이냐, 기록하느냐, 기억에만 의존하느냐,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 일시적으로 결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써왔는가? 나는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가? 나는 소비 전에 한 번쯤 이게 꼭 필요한가? 를 자문해 보는가? 만약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1억을 모은 사람이 되기 위한 3단계 실천 전략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실천하기 아주 쉽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천 전략은 소비 전에 10초 멈추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소비가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외로움 달래기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1억을 모은 사람들은 감정이 아닌 계획에 따라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비를 하기 전에 단 10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소비가 나중에 후회로 남지 않을까? 지금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굉장한 효과를 냅니다. 10초의 멈춤만으로도 충동 구매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10초 멈춤 습관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 전 메모 카드를 만들어 지갑이나 핸드폰에 넣어두는 겁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습니다. 이 소비는 꼭 필요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 목표는 1억이다.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소비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순간이 여러분을 모으는 사람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전략은 자동저축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돈은 손에 쥐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그 돈은 저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이체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월 소득 중 10%라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20%까지도 설정해 보세요. 그 돈을 매달 따로 모아두면 1년 후, 3년 후에는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하지만 그 방법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고 쓸수록 더 써야 할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축, 나중에 소비의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저축이 먼저 빠져나간 기록이 남는 순간,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실천 전략은 소비일기 감사일기 병행하기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매일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쓴 소비 항목을 적고 그 소비가 어땠는지 짧게 평가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외식 8,000원, 불필요한 쇼핑 20,000원 후회됨 같은 방식이죠. 이걸 매일 쓰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출이 많아지는지, 어떤 지출은 만족도가 높은지를 알게 되면 앞으로의 소비를 훨씬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일기를 함께 쓰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큰돈 안 쓰고 잘 넘겼음에 감사, 불필요한 소비를 참은 내 자신에게 감사, 저축 통장에 들어간 10만 원을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에게 감사. 이런 식의 문장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줍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 소비 전에 10초 멈추기, 자동저축 시스템, 소비감사 일기 쓰기는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일주일 하고 말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모두 쉽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작고 단순한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눈이 쌓이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쌓여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세요. 우선 핸드폰 메모장이나 수첩을 꺼내 오늘 소비한 항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소비를 하기 전에 10초만 멈춰보세요.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반드시 좋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실천을 유지하는 법, 흔히 빠지는 함정, 그리고 우리가
꼭 피해야 할 1억 모으기의 착각들에 대해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과 착각들, 그리고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단기간에 큰 돈을 모으려는 조급함입니다. 1억을 모은 사람들은 단기간에 확 벌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모은 결과로 그 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부자 되기를 꿈꾸며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손을 대곤 합니다. 이명순 씨도 처음엔 친구가 추천한 펀드에 한 번에 500만 원을 넣었다가 반토막이 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소액장기 분산 투자로 방향을 바꿨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빨리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급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대신 매달 얼마씩을 꾸준히 시간이 자산을 키우게 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5년만 모아도 원금만으로 1,800만 원이고 여기에 복리 이자가 붙는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느림이 나중에는 더 큰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주변과 비교하며 동기 잃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구나 가족이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작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여러분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실천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했다더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 매달 통장에 쌓이는 숫자를 보며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속도로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 증식 방법입니다. 자산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남과 비교하다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생활비 통제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으는 것보다 안 쓰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모으기 시작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생활비 자동 설정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을 분류하고 그 외의 소비를 주간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20만 원이 생활비라면 이를 주간으로 나눠서 일주에 30만 원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 예산 안에서만 소비하도록 현금만 따로 빼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을 줄이고 실제 손에 잡히는 돈만 쓰게 되면 소비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동적인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함정은 모았다가 한 번에 쓰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간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갑자기 여행이나 명품 소비로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목표가 저축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1억을 모으려면 저축이 습관으로 굳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보상을 분산해서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저축을 달성했을 때 1만 원짜리 간식 보상, 6개월 달성했을 때 손주와 외식 같은 작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축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게임처럼 즐거운 도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일수록 더 큰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재정 목표를 숫자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억 모아야지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그 과정이 재미없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목표에 이유를 붙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모아 손주 대학 등록금을 미리 준비하겠다. 1억을 모아 병원비 걱정 없이 살겠다. 1억을 모아 내가 원하는 취미를 즐기며 살겠다. 이런 식의 목적이 있으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돈은 결국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때 돈 모으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1억이라는 숫자에 삶의 의미를 담아보세요. 단지 통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 일주 루틴, 한 달 루틴의 구체적인 실천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반드시 1억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1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 루틴, 일주 루틴, 한 달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표가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면서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루틴들을 통해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1억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먼저 하루 루틴입니다. 하루 루틴의 핵심은 의식적인 소비 점검과 마음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지갑을 열어보고 오늘 하루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이니 2만 원, 교통비 2천 원, 커피 대신 집에서 마시기. 이렇게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비일기와 감사일기를 작성합니다. 외식 유혹이 있었지만 참아서 1만 원 절약함. 기특한 나에게 감사. 이런 문장을 하루에 하나씩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비 패턴과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안정되고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일주 루틴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먼저 한 주 동안의 지출을 총정리하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봅니다. 교통비 3만 원, 식비 8만 원, 병원비 5만 원, 잡화 2만 원. 그리고 다음 주 예산을 세우고 예상되는 특별 지출의 생일 선물, 경조사 등을 미리 계획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현금 봉투 전략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을 봉투에 나눠 담고 그 범위 안에서만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지출 통제가 훨씬 쉬워지고 돈이 눈에 보이니 감정적 소비도 줄어듭니다. 주간 루틴은 한 주를 지출 관리의 단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루틴입니다. 한 달이 시작되는 첫째 날은 자동이체 점검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저축, 적금, 투자 자동이체 항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달은 병원비가 많을 예정이니 적금 30만 원, 20만 원으로 임시 조정.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면서도 저축의 흐름은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재정 마감 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 총 수입 200만 원, 총 지출 160만 원, 저축 40만 원. 소비 중 가장 잘한 건 커피 줄이기, 가장 후회되는 건 충동 쇼핑. 이렇게 한 달을 정리하고 다음 달에는 어떤 점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이 3단계 루틴을 실천하면서 꼭 함께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재정 철학 문장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노후를 내가 준비한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나는 소비보다 안정이 좋은 사람이다. 이 문장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 거울에 붙여두거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천할 준비가 충분히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1억을 만든 사람들의 특징, 실천 전략 3단계, 실천을 방해하는 5가지 함정, 그리고 실천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일주 한 달 루틴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하루를 바르게 쌓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늦은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을 잘 못 모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열고 수첩을 펴고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1억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